할 일이 너무 많네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개혁을 이뤄나가는 그러네. 과정을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뭐 아무것도 하는 거 없지 않냐, 하는 게 없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 1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걸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시선을 지금 검찰 개혁 이쪽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특검이라든지 음. 사회개혁이라든지 이와 관련된 관련자들에 대한 다양한 조사들이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쟤네들이 태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는 거는 좀 서운한 부분이긴 하지만 근데 생각해 보면은 지난 수십 년간 적폐들이 지들의 세상이었잖아요. 국민들의 감시나 견제 없이. 근데 이제 와서 이제 조금 감시 견제가 시작되니까 걔네들이 지난 수십 년간 축적해온 그 거대한 힘으로 그런 것들 쯤은 축축 쳐내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안 지 얼마 안 됐잖아. 안 지 얼마 안 됐는데 저것들이 너무 큰 적폐가 돼 있어. 저것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저것들이 가진 힘이 아직까지 우리보다 너무 많은 거예요. 능력 자체가. 우리가 지금 조이대를 보면서 조이대 하나를 어떻게 하지 못해서 난리를 치면서 발을 동동동동 구르고 있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결국 조이대로 비롯된 사법부가 법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의 구현을 위해서 직접적인 복수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구금이라든지 수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 안에서 시스템 자체도 적체될 수밖에 없기도 그렇죠. 하지만 이거를 운영하는 놈들 자체가 우리 편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손발이 우리 편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리 대통령이 지시를 하고 얘기를 하더라도 안 들어 쳐먹어. 중간중간에 이게 계속 먹혀버리는 상황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편이 우리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대통령만 우리 편이야. 그래. 대통령만 우리 편이야. 그러니까 대통령이 계속 지시를 해도 중간에서 일단 장관은 바로 들으니까 알겠습니다 하죠. 근데 중요한 건 장관이 알겠습니다 하고 와서 오더를 설사 내리더라도 그 밑에서 점점 내려가면서 이 의지가 꺾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존에 있는 장차관을 유지시키거나 정치인을 낙하시켰던 부서들 같은 경우에는 옛날 적폐들의 동조했던 애들의 뿌리가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그렇죠. 지금 개혁이라든지 뭔가 대통령 지시사항들이 이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대통령이 정치인 아닌 사람 전문가들을 앉혀갖고 일을 시켰던 부서들은 지금 성과들을 다 거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은 전부 다 모든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주면 지금보다 대한민국 더 빨리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듭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대통령이 6월 3일 날 투표 끝나갖고 6월 4일부터 직무에 들어갔어요. 자기 사람, 물론 사전에 얼마나 많은 인력풀을 준비하고 그에 관련된 걸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대통령실 안에 있는 인사들이나 비서관들 자체도 사실은 100% 내 사람이라고 믿고 쓰고 검증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거지. 대통령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왕이면 왕 말이 다 들었습니까? 맨날부터 대한민국이 특히 그런 거 잘했잖아. 중간에 있는 온갖 간신들이 중간에 끼어가지고 왕이 하려고 하는 개혁을 무너뜨린 게 500년 동안 우리나라는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과정에서 김민세가 말을 바꿨습니다. 자, 김민세가 이제 선거가 앞두고 있는 건데, 지 말대로 지가 70%, 60% 이상 월등하게 앞서고 있으면, 지금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지만, 갑자기 보안수사권 폐지를 해야 된다는 쪽으로 말을 바꿨어요. 근데, 지금까지 뭐 하다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가 정보안 만들고 이지랄 하는 과정 중에, 대통령은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나서서라도 폐지를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마치 대통령이 보안수사권을 존치시키라고 한 걸 갖다가 지가 나서서 없애겠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처럼 또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바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편 맞아요라고 의심하는 분들께 제가 요걸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대통령하고 김민석하고 한 편이 아니라는 게 저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뚱파리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검찰 보안 수사권 줘야 된다고 하면서 당하세요. 그럼 당하세요. 이지랄 했거든. 이걸 보면은 뭐라고 얘기할까? 김민세도 바꿨는데 그러니까 일단 김민세가 바꿔버리니까
그 밑에서 김민세 따라가던 애들이 1차적으로 멘붕이 온 거예요. 아이고, 진짜. 그만큼 김민세가 판세가 어렵다는 걸 알고 당원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이 변명을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요, 이 김민세 TV, 김민석 TV입니다. 김민세 TV라고 자기 유튜브 방송 안에 이 발표를 하는 내용 전문을, 연설문을 실었는데요. 이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한 얘기를 눈을 전형적으로 걔는 얼굴에 그 티가 나는 스타일이거든요. 티나는 보고 얘기를 스타일이야. 하는데 눈이 이 천정으로 뺑뺑 돌아가면서 10분 동안 이거를 부연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보안수사권을 폐지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면 끝날 걸 갖다가 왜 폐지를 해야 되고 국민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이거에 대한 저의 생각은 어떻고 한 10분 동안을 말을 돌리는데 그동안 눈알이 앞을 보고 고정이 돼 있는 게 아니라 계속 허공을 돌아다녀 이게. 전형적으로 불안하거나 거짓말할 때 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 패턴들을 행동 심리학에서 볼 수 있는 패턴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 그러니까 김민석은 너무 나르시스트라 자기 표정이나 맞아요. 감정을 절대 남들 앞에서 못 감추는 스타일이거든. 여러분, 나르시시스트 특징을 검색해 보세요. 그 특징을 쫙 읽고 나서 김민석이라는 사람을 보면은 김민석이라는 사람의 모든 말과 행동이 다 이해가 돼요. 당신이 좀 설명을 해줘. 나르시스트는 어떠한 행동 패턴을 보이는지. 자, 일단 본인이 굉장히 특별하기 때문에 다 모든 법과 규칙에서 난 예외가 돼야 되고 일단 난 인정받아야 돼요. 사람들이 날 이해해줘야 되고 날 인정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내가 아니라 뭐 다른 사람을 더 추앙하잖아요. 못 견딥니다. 못 견뎌서 화를 내요. 그러니까 사이코패스와의 차이점이 이 부분이에요. 사이코패스들은 자기 감정 컨트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한 애들은 밖으로 드러내지 않죠. 않죠. 근데 나르시스트는 감정의 표현을 외부로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작은 지적이나 비판에도 자존심이 상한다. 그러면 갑자기 분노하거나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 김민석 파묘가 되면서 옛날에 했던 인터뷰들 중에서 이렇게 과격한 말들을 했다고? 설마 싶잖아요. 그게 나르시시스트들 특징이에요. 노무현 대통령 네. 하고 하여튼 뭐 저는 야인 그리고 시절- 무조건 다 남 탓입니다. 그리고 야인 시절부터 김민석 씨하고 방송이라든 이런 데서 많이 봤던 사람으로 늘 그때 느끼는 게 뭐냐면 자기 기분 나쁘면 얼굴이 시뻘개지거든요. 네. 근데 아마 그와 같은 어떤 표정 변화를 앞으로도 계속 볼 수 있을 거예요. 뭐 TV 토론을 하거나 기자회견 질문을 받거나 또는 뭐 자기가 하던 얘기 중에 또는 기분 나쁜 상황을 겪거나 이렇게 되면 바로 그게 표정에 다 드러나 보입니다. 근데 어저께 보안수사권 폐지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과정 중에서도 저는 그 표정을 봤어요. 근데 이때까지 검찰 TF 총리실 산하의 검찰 TF에서 한 짓이 보안수사권 주자고 한 거잖아. 1년 동안. 근데 이제 와서 폐지 불가피? 이거는 쫄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마치 대통령은 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대통령의 뜻을 남 탓이잖아. 대통령의 뜻을 내가 꺾어서라도 국민들이 원하니까 당원들이 원하니까 하겠습니다라고 은근슬쩍 또 대통령을 앞에 내세우는 건데 대통령은 너한테 줬던 TF도 뭐 빼라 그랬고 당한테 넘기라 그랬고 보안수사권은 없애는 게 맞다라고까지 분명히 본인 입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와갖고 나머지는 아니야 대통령은 존치시키고 싶어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1년 동안 하다가 5월에 뭐 빨리 끝내자고 자기가 얘기를 했는데 당에서 놓쳤다. 이지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전형적인 특징이래요. 남 탓하는 거. 모든 잘못은 타인이나 환경 때문이며 자신이 실수했다는 사실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 아니 그러면 5월에 이거 빨리 끝내자고 하고 했으면 왜 빨리 안 끝났을까? 그리고 그 전에는 1년 동안 뭐 했을까? 총리실 TF에서. 그 돌아다니면서 국정 보고회 한답시고 하면서 주가 5천 넘어간 거 몰라가지고 질문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인정 안 했어요. 자기가 그 사실 모르고 있었다는 걸. 이미 주가가 5천을 넘어갔다는 거를 본인만 모르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인정을 안 하잖아. 자, 그리고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손을 더럽히지 않고 다른 사람을 조종해서 타인에게 심리적 폭력을 행사하는데요. 심리학에서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의 편을 들어 타인을 공격, 조종, 고립시키기 위해 대리인으로 부리는 주변 사람들을 플라잉 몽키라고 합니다. 나르는 원생이에요. 네, 그 그렇습니다. 프라임 몽키들이 강덕구나 이현주 같은 것들, 그리고, 김민석하고 문자 주고받으면서 보고하고 있는 원숭이 새끼들이 누군지 이게 다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플라잉 몽키는 어떤 사람들이냐? 나르시시스트와 성향이 비슷하거나 그에게 잘 보여서 권력이나 이득을 얻기 위해 자발적으로 하수인이 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론 속아 넘어간 피해자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르시시스트들은 이 플라잉 몽키를 조정해서 타겟, 피해자에게 어떤 행위를 하게 만드느냐? 이간질과 소문 유포. 피해자에 대한 거짓 소문이나 왜곡된 사실을 직장이나 모임에 퍼뜨려서 피해자의 평판을 깎아내리고요. 스파이 활동, 피해자의 근황이나 SNS, 대화 내용을 감시하고 캐내서 보고하는 역할, 그리고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면 그 사람이 그럴 리 없다. 네가 예민한 것이다. 이렇게 나르시시스트를 두둔하고 피해자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요. 뉴똥파리들.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리 비난. 나르시시스트 대신 피해자에게 연락해 화를 내거나 비난을 퍼부어 심리적 압박을 주는 역할도 플라잉 몽키들이 하는. 보세요, 여러분. 지금 뭔가 뜨악 싶잖아요. 괜히 문통 까고 유시민 작가 까고 김어준 까고 그런 애들이 다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자, 보면. 그럼 플라잉 몽키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여기에 있습니다. 철저한 침묵과 정보 차단.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개인적인 이야기 하지 마라. 그리고 무엇보다 설득하려 하지 않기. 설명해봤자 의미 없대요. 기록과 증거 확보. 여러분, 이거 챗GPT가 정리해서 알려준 이거 사안입니다. 재미나이한테 제가 물어본 겁니다. 재미나이한테 여러분도 똑같이 나르시스트가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에 대한 부분을 관심을 갖고 보시면 다 이해돼요. 다 이해가 돼요. 돼요. 지금까지 김 총리가 해왔던 짓거리들이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일종의 군기반장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당청 간에 문제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당에 들어가서 군기반장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 다음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당청 관계 너무 좋다. 민주당 잘해주고 있다,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을 했어요. 그러면 아직도 김민석이 이재명 대통령하고 같은 생각과 같은 어떤 그 가치를 지금 공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대통령이 이미 얘기를 했잖아요. 김민석은 당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거고 대통령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역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아니, 대통령이 혹시라도 다른 마음을 먹었나? 또는 지금 당이나 정청래 대표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 다른 사람을 원하는 건가? 요렇게 알아볼 수 있지만 김민석이가 내가 당을 바꿔보기 위해서 내가 당대표를 해야 됩니다라고 주장하는 그 시점에 대통령은 당정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하고 있다고. 왜 이런 부분은 언론이 지적을 안 하죠? 왜 이런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야지 김민석을 갖다 깐 거라고. 김민석에 대해서 대통령이 말을 틀리게 지적한 거라고. 요러고 또 나서 갖고 난리를 꾸며야지. 그러면 이 말은 지금 대통령은 아닌데 자기 생각으로 보안 수사권 폐기해야 된다는 거잖아. 대통령을 또 매기는 건가요? 네. 이 통수 치면서? 아니, 이 나르시시스트들 특징이 그거라니까요. 야, 김민석한테 네가 총리실 TF에서 보안 수사권 그대로 유지하자고 네가 막 그랬지. 너 보안 수사권 왜 폐지 안 해? 이러고 막 욕하니까 난 하려고 그랬는데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래, 지금 언년이 왔다라고 작업하시는 분 같은데 우리가래 김민세를 최정 보수처럼 비판하지만 총리 주제에 단독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댓글 달아보세요. 한 가지라도 있는지. 그러면 언년이님은 김 총리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한 거 없이 시키는 대로 하는 허수아비였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또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하고 있는 김민석이 벌리고 있는 하수인 짓거리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까? 두 주장이 뭐가 됐든지 간에 김민석은 자기 정치를 하거나 당대표를 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에요. 내가 얘기를 해드릴게. 김민석이 했던 거. 현직 총리로서는 유일하게 총리직 수행을 한다는 이유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전국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이랑 당원들을 모아놓고 국정 보고 대회를 했어요. 1년 내내 출범한 지 1년도 안 된 정부의 총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다고 국정 보고 대회를 전국으로 하고 다닙니까? 왜 총리 관저에 지방선거 당선자들을 불러갖고 지가 만찬을 해요? 이런 거는 역대 어떤 총리도 해본 적이 없던 얼건 행위들이야. 김민석이 무능해서 아무 일을 못했다고 언년이가 지금 얘기를 하거나 또는 아무 일을 안 했다고 얘기하는 거면 그 새끼는 무능한 새끼고요. 김민석이 하고 있는 일들이 누군가가 시켜서 한 일이고 김민석이 바지라고 하면 김민석한테 일을 시킨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라고. 대통령이 면전에 대고 몇 번을 요즘 총리님 바쁘시대요? 바쁘신데 지금 할 일은 제대로 하고 계신 겁니까? 지금 산불 상황, 재해 상황 관련해가지고 알고 계신 거 있나요? 대답 못하고 송미령 장관이 대신 얘기 다 했잖아요. 총리로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실제적으로 총리질을 하면서 G20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G20 준비단장은요. 강유정 대변인이 TF를 맡아갖고 총체적인 준비 관리를 다 했어. 대변인 하면서도 그 일을 같이 해낸 사람이 강유정 대변인이고, 김민석이는 거기 당기면서 G20 성과 또는 G20에 대한 응원한다고 사람들 모아놓고 홍보대회 하고 다녔다니까. 아무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언년아 아직도 안 지우니? 네 댓글 일부러 놔두고 있는데. 사람들 보시라고. 당대표를 자기는 하고 싶은데 쫄린다는 걸 알고, 그 다음에 권리당원들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검찰개혁에 뜻이 깊다. 그래서 보안수사권을 폐지를 원한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야, 나도 폐지할 건데?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표를 흐트러뜨리려고 하는, 이제 와서, 1년 내내 안 하다가, 이제 와서 이러고 있다. 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남아 있습니다. 어차피 총리로서의 사표는 내놓은 상태고 차기 총리 들어올 때까지 여비로 있는 거기 때문에 인류하는 알박기를 하든 주변에 있는 유튜버들 알박기를 하든 그건 나중에 바로 잡으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하반기 국회에 대한 원구상 협상이 계속 지지부진하고 안 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법사위원장이 안 뽑히고 법사위원회가 안 일어나면서 지금 검찰 개혁에 대한 각종 법안들과 관련된 사안들이 계속 뒤로 미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국짐은 지들이 달라 그러는 거고, 더 이상 못 기다려서 24일 날까지 국짐이 참여하든 안 하든 민주당 단독으로 각 상임위원장 후보들을 제출을 하고 거기에 대한 표결을 해갖고 전부위원회들을 24일 이후에는 우리 쪽으로 갖고 올 겁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그랬어요. 그 이후에 이제 다시 나눠줄지 어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원내대표가 협의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한병도도 법사위원장만큼은 절대 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쟤들이 계속 고집 부리면 일단 24개 위원장 다 끌고 와서 우리 쪽에서 먼저 자리를 잡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18개. 18개. 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누구를 정하든 빨리 내정을 해가지고 의원들을 모아서 민주당 안에서 법사위원들을 뽑아서 모아가지고 여기에 대한 협의, 그러니까 개혁안에 대한 형사소송법 관련한 개정에 대한 협의들을 미리 맞춰놔야 된다는 거예요. 10월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이 핑계를 해갖고 전당대회 이후로 미루자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2달이 고스란히 밀려가 버리는 거고, 끝납니다. 그때 가서 준비하게 되면 10월 달까지 이 법을 개정하는 게 도저히 불가능해져요, 물리적으로. 그래서 지금 다음 달 15일 전에, 16일 전에, 대원절 전에
최소한 개혁안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국회에서 마무리를 짓자라고 조국 혁신당도 얘기하고 있는 거고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오죽하면 김용민 의원이 놔주세요 그러면 내가 법사위원장 해보겠습니다 라고 나서고 있는 지경인 겁니다. 지금 일정이 계속 5월 말, 6월, 뭐 7월 이렇게 뭐 또 8월 17일 뭐 이렇게 계속 밀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다가는 10월에 못 합니다. 이거 못하면 그러면은 중수청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안 돼서 못 하겠는데요? 이러면 지지자들이 가만히 있을까? 그래서 안 되지. 여기서 법사위원장을 국짐에 준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우리 쪽에서 뽑는 법사위원장이 박범계 같은 전과자나 또는 그 외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공치모 안에 몸담그고 있는 애들이 법사위원장으로 오는 것만큼은 철저하게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원래 이제 10월 2일부터 중수청이 가동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9월 2일까지는 모든 시행령이 준비가 완료가 돼야 됩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빨리 해야 된다. 그리고 뭐 정책래 대표도 보안수사권 안 된다. 김민석도 나올 건데 보안수사권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럴 때 그러면 빨리 일단 밀어붙여야 돼요. 양대 그 후보가 뭐 홍영길도 나온다고는 합니다만 양대 후보가 보안수사권 관련해서는 의견의 일치를 본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빨리 해. 제한적으로라도 지금 협의가 들어가갖고 다음번에 당대표가 뽑혔을 때 바로 수정해서 입안만 해갖고 바로 표결 붙일 수 있을 때까지는 미리 준비를 하자는 거야. 근데 이거를 사실은 민주당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정부가 가져갔잖아요. 가져가가지고 난리를 치고 뭐 안 주겠다는 식으로 하다가 이제 와서 또 한다고 하니까 나는 김민석이 이거 어떻게 떼다갈지 모르겠어. 나중에. 그리고 1인 너무 1표제 관련해갖고도 그렇게 안 된다고 하다가 아까 얘기한 나르시스의 전형처럼 이제는 이건태를 시켜가지고 1인 1표제 해야 됩니다. 라는 식으로 슬그머니 말을 바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안수사권 말 바꿨죠. 1인 1표제 말 바꾼 겁니다. 뭐 이거 어차피 지금 있는 상황에서 당 내규를 개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고위원회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지금 있는 상태에서 투표 방법 그러니까 당대표를 뽑는 투표 방법에서 1인 1표를 배제할 방법이 없으니까 1인 1표제를 찬성하는 것처럼 지금 말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김민석도. 계속해서 물어봐야 됩니다. 다음은 우리 김대중 대통령부터 이어져 내려온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연결성을 끊으려고 하는 지금의 뉴 이재명 세력들의 주장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또 김민석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김민석이 누굽니까? 노무현 죽여버리겠다고 박차고 나가갖고 정몽준 편에 붙어가지고 끝까지 단일화를 못하게끔 밀어붙였던 놈이 김민석 아닙니까? 그 원죄 때문에 민주당을 떠나 있었는데 김민석이 또 민주당에 돌아와서 이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착각하고 있는 게 기억을 못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김민석이 반성해갖고 민주당에 고개 숙이고 들어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안철수한테 속아가지고 민주당 당면 버리고 뭐 새 뭐였지? 새정치 뭐 아무튼 그거 하는 동안 민주당이라고 하는 당면을 김민석이가 갖고 갔어요. 그래서 그걸로 정당 등록을 해놓고 의원 하나 없는 민주당 당대표를 김민석이 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민주당 이름을 다시 받아야 되는데 김민석이 돌려주질 않으니까 그 김민석하고 당대당 통합을 하면서 김민석이 민주당에 흘러들어온 거예요. 김민석이가 옛날에 했던 말들이 뭐냐면은 일단 그 후단협 후보 단일화 추진협의회 그 움직임이 2002년 이제 대선 당시에 있었잖아요. 요때 김민석이 당을 탈당해서 정몽준의 국민통합 21에 합류를 하게 되죠.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노무현 후보가 불안해서 정몽준에게 갔다. 그리고 정몽준을 중심으로 단일화를 해야만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프레임 내세웠죠. 그러면서 비하인드 얘기를 하는데 노무현은 내가 죽여버리겠어 라는 취지의 격한 감정적 발언을 했다는 비화가 언론 및 정치권 인사들 회고를 통해 전해지게 됐습니다. 그때 20살 가까이 차이가 나던 선배예요.
대중의 지지를 얻어갖고, 진짜 그리고 서민 대통령으로, 어렵게 대선 후보까지 된 사람을, 엘리트 출신인 자기가 도저히 그 꼴을 보기 싫었던 모양이지? 네, 요런 게 그러면서 있네. 대선 이후에 야인으로 지내다가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복당 및 정치 재개를 선언하는 과정에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6월 기자회견에서 그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현재 진보 민주 세력이 무능하다는 평가를 받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 창당 등을 통해 민주당과 민주 세력을 의도적으로 분열시킨 결과물이다. 네가 제일 먼저 분열을 시작한 놈이잖아. 어?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과 열린우리당 창당 과정에 대해서는 분열주의적 행태와 비정상적인 권력욕의 산물이다. 이 노무현이 비정상적인 권력으로 여루당을 창당을 해가지고 민주당을 쪼갰다는 거예요. 그만둔다고 나간 건 니들 아니었어? 스스로 쪼개고 나가갖고 선거에서 지고 나니까 그때 국민들이 야 이거 진짜 우리 대통령을 니들이 이렇게 취급해 그리고 여루당에 몰아줘서 여루당 1등이 되고 나니까 그때 가갖고 다시 통합한다고 기어들어온 새끼들 아니냐고. 지금 있는 민주당의 3선 4선 된 새끼들 중에는 민주당 당명으로만 한 게 아니라 그렇게 개파질해갖고 사다리 타기 해갖고 3선 4선을 주선 모은 애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야. 이때는 이쪽 계파에 붙고 저때는 저쪽 계파에 붙어서 정치질 하던 것들을 또 준동해갖고 김민석이가 지금 똑같은 짓을 해서 당권을 먹어버리려고 한다는 거죠. 얘는 이거 못 버려요. 결국 이번에서 지게 되면, 이 전당대회에서 지게 되면 또 사람들 끌고 나가가지고 또 다른 정치 한다고 민주당을 쪼개려고 할 겁니다. 근데 그때 가면 이현주나 다른 이낙연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어요. 안 따라간다고. 이낙연이가 나가갖고 호남 중심 정당 만들어갖고 내가 민주당 표 절반 다 뽀개버릴 거야 라고 나갔지만 누구 당선시켰습니까? 어부지리로 된 김종민이 하나 빼고는 한 놈도 당선 못 시켰잖아요. 근데 김민석이 지금 있는 상황에서 나 따르는 공치모 137명 데리고 나가갖고 내가 단독으로 당 차릴 거야 하면 따라 나갈 것 같습니까? 그 의원들이? 절대 안 따라 나가요. 따라 나갔으면 좋겠다. 우리 그랬으면 민주당 좀 제발 깨끗하게 나가. 청소하게. 그냥 한 2년 후에 청소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진짜 그 빈자리에 민세랑 같이 손잡고 날아갔으면 좋을 놈들이 있죠, 우리한테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 새롭게 후보들 우리 민주당을 쫙 밀어넣어가지고 하면은 사실 다 민주당원들이 민주당 후보를 뽑지 그 민세 따라가는 애들 뽑겠냐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이 전당대회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만 쟤네들도 급해요. 왜냐면 지금 아무리 여론조사 때려봐야 그거는 표본이 오염돼가지고 그거 정확하게 모릅니다.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 저도 하루에 10통, 20통 여론조사 업체 전화하는데 안 받아요. 저도 안 받아요. 그거 일일이 답해주고 그 아주 잣 같은 그 질문 문항들 들으면 짜증나갖고 하다가 내가 접어버려.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반영하고 있는 거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원하는 돈 낸 놈한테 맞춰주는 조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제대로 된 여론을 보려고 하면 당원들, 권리당원들을 상대로 해갖고 당원 투표 표심에 대한 부분을 들여다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민주당원들은 이미 70%, 80% 이상이 정청래를 찍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정청래를 욕을 하든 이재명 대통령을 욕을 하든 내가 민주당원으로서 앞으로 민주당을 위해 다음 대표를 누가 찍겠냐라고 해보면 70% 이상이 정청래를 찍는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정청래는 당선이 될 가능성이 점점 더 유력해지고 있어요. 쟤들이 엇나가는 대로. 그러니까 쟤들이 미쳐버리는 거야. 아니 이 방법으로 이준석도 보냈고 윤석열도 대통령 후보를 만들었는데 왜 이게 민주당에서만 이게 안 맥히는 거야. 국진당도 1인 1표제에 나중에 여론조사 보태갖고 김기현을 60% 넘게끔 만들어갖고
이게 조작해갖고 이걸 뽑아냈는데 그때 신천지나 이런 애들 한 10만 명만 동원해갖고도 충분히 우리가 이 선거를 이겼는데 우리는 더 많이 박아놓고 더 많은 요 이재명을 집어넣어놓고 온갖 프로세싱에 그냥 연합군을 모아갖고 두드리고 있는데 왜 이재명과 정청래는 이렇게 멀쩡한 거야? 라는데 얘들이 멘붕이 가고 있어요. 때리다 지치고 있어. 통작가 TV랑 똑같은 비결이야. 유시민이랑 똑같은 비결이고 김어준이랑 똑같은 비결인 거야. 빚이 없거든, 정치적으로. 빚도 없고, 우리는 되게 상식선에서 그냥 얘기하고, 우리 중에 정치권으로 갈 사람이 없다니까요. 자꾸 뭐 이재명 인사 갖고 얘기하는데, 이재명이 보훈 인사했어요? 자기 친척이나 뭐 또는 자기랑 친한 사람, 자기 계파에 있는 수족이나 이런 사람들 뭐 하나 꽂아준 거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내가 지들 말로 이재명 팔았던 놈들 중에 그래도 어떻게 자리 잡아서 꽂혀갖고 들어오는 놈은 있을지 모르지만 이재명이 꽂았다라고 정확하게 말해서 심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정성호를 이재명이 꽂았어요? 아니야. 물망에 올라와 있는 애들 중에서 고만고만한 거라서 잘할 수 있겠지 하고 기대를 갖고 그나마 나은 사람을 뽑았는데 적권하지 된 거예요. 김민석? 아니, 뭐, 최연소급 총리를 지금 만들어갖고 뽑는 과정 중에 다른 하마평 없었습니까? 근데 그나마 제일 차악의 차악을 고르는 과정에서 김민석이었는데 이 새끼는 알고 봤더니 돌도 아닌 거였어. 더 흉측한 폐석을 우리가 그때 골라버린 거지. 이재명은요, 본인 누나 행상하시는 분도 안 도와줘갖고, 심지어, 형이 하도, 성남시 일에 끼어들까 봐 공무원들한테 형이랑 얘기하면 잘라버린다 그러고 시청에 못 들어오게끔 출입을 막았던 사람이에요. 이재명하고 연관돼갖고 이재명을 팔고 있던 이재명하고 뭐 지랄을 하고 무슨 뭐 대북 송금을 했는데 뭐하니 대장동을 진행했다고 하는 애들 중에 실제 이재명을 면전에서 만났거나 통화 기록이 나왔거나 서류 한 장이 나온 사람이 있냐고. 이재명이 낙하산으로 꽂았다고 해갖고 인사 꽂았다고 해서 그렇게 발견된 사람이 있냐고. 성남 경기도 지금 당해까지 그런 사람이 인요한한테 보훈 인사를 해요? 인요한이 누군데 이재명한테? 인요한이 이재명을 위해서 뭘 해줬는데? 인요한은 김민석을 위해서 김민석의 40년 지기 은인이고 친구기 때문에 인요한이 올라가서 이 사람이 적십사 위원장으로 추대를 받았으면 그걸 대통령이 개하라고 꽂았다고 의심하기보다 형이랑 친한 사람이 당신 임기 그만둔 막판에 계속해서 당신이랑 사진 찍었던 사람, 당신이랑 친한 사람, 당신 대학교 선배가 지금 계속해갖고 장차관 자리부터 시작해갖고 요직에 지금 낙하산처럼 떨어지고 있는데 당신은 모르는 일입니까? 라고 거기에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창석이 거기 가서 꽂힌 거를, 노영희가 거기 가서 꽂힌 거를 왜 대통령이 꽂았다 그래요? 그거 다 통일실 산하 기관들인데. 아무튼 이제는 그동안은 우리가 늘 얘기했었잖아요. 김민석에 대해서 할 얘기 많은데 그래도 우리 편이니까 참고 넘어갑니다 라고 했지만 이제는 그 단계가 끝났어요. 이제는 스스로 정치인으로서 처음으로 평가받아야 되는 위치에 올라와서 섰습니다. 초창기 때 대통령 후원으로 피규어로 받아갖고 처음에 국회의원을 달고 난 이후에 선출직에서 김민석이 이긴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이번에 총선에서 영등포에서 겨우겨우 당선됐지만 당선돼 갖고도 얻은 표가 50% 조금 넘겼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익산으로 옮기려고 하는 거야. 여기 영등포가 여의도 지역구를 포함하고 있는 정치 1번가인데 여기 있던 사람이 왜 익산으로 가겠냐고요. 다음번에는 뽑힐 자신이 없는 거야. 그만큼 김민석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급이 떨어지는 사람이 학벌이 좋고 학생운동을 했고 말을 잘하고 뭐 생긴 게 멀쩡하다 이걸로만 해갖고 평가할 부분이 아니라니까. 일 시켜봐서 알잖아요. 언년이 같은 애들이 갈라치기 하려고 들어와서 그러잖아. 아니 병신이잖아. 지난 1년 동안 총리가 직접 자기가 나서서 한 일이 뭐가 있는데 대통령이 안 시키면 일 못하잖아 총리도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럼 아무 짓 말고 일만 해야지. 왜 자기 정치라고 자기 사람을 꽂아놓고 광고비를 돌려가지고 지편에 언론에 유리한 쪽으로 말해주는 사람들을 보상 포원을 하냐고. 그래놓고 들키니까 왜 평소에 문자 주고받던 김현 의원 내세워갖고 절대 그런 일 없다고 실들 치자고. 자기 입으로는 한마디도 안 해 변명은. 플라잉 몽키들을 시킨다니까. 그 문자 이현정 주고받았냐 안 주고받았냐 관련해갖고도 그렇게 물어보는데도 강두구가 보고하는 문자 그거 올린 거 보셨잖아 실수로. 플라잉 몽키들이 행동대원을 움직이는 거고 다 보고하는 거예요. 그 프라임 몽키들이 김민석 떨어지면 그 총리님하고 같이 가겠습니다. 이 민주당적 이거 뭐 가차없이 버리고 야인으로서 총리님을 모시고 제가 다시 정치를 해보겠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까? 김민석도 4선밖에 안 돼요. 이미 내가 보기엔 벌써부터 정리 들어갔어요. 저쪽 진영에서도. 제가 보기엔 최종 후보로, 당대표 후보로 나는 오히려 김민석보다 딴 사람이 올라올 가능성이 더 많다고 봐집니다. 하지만 김민석이 올라오는 게 저는 제일 편하다고 봐줘요. 그래야 김민석하고 지금 있는 공직 떨거지 130여 명들은 명단과 그 사람들에 대한 정치적 운명을 결정할 수가 있거든. 김민석이 묻으면 지금이 공치 먹어놓고 이간질 하는 쪽에 어찌됐거나 발을 담궜던 지난 4월 이후에 국회의원들 우리 잘 기억하고 있어요. 의외로 정말 상상치도 못할 사람들이 그 안에 끼어 있는 것도 보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그렇게 모여갖고 난리를 쳤으면서 호선의원 40명이 모여갖고 단합해갖고 연판장을 돌려서 막 의견 제시하면서 정청래 물러가라 그 난리를 쳤던 놈들 지금 선거 앞두고 어디 갔냔 말이야. 더 날뛰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본선인데 찍소리를 못 하잖아요. 그만큼 쟤네들은 언론이나 주변에서 일부 똥파리 댓글 무대들하고 그리고 동원돼 있는 일부 유튜버들을 빼고는요. 누구도 김민석에게 기대를 갖지 않아요. 화낼 값어치도 없어 보입니다. 김민석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무능하고 한 게 없으니까. 큰 공도 없지만 큰 과도 없다. 다만 개인적인 정치를 하려고 하다가 민주당 안에 계파 갈등을 촉발시킨 게 김민석의 과라면 과고 죄라면 죄라고 말할게요. 그거 말고는 김민석은 한 거 없는 거 맞습니다. 무능하니까.